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평구에서는 더 나은 주거 문화와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건축 관계자 간담회와 선진 건축 문화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와 특강은 고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1, 2가구 위주의 인구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방향에 관한 공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소형주택 활성화 및 주거 문화 개선 관련 자문을 해온 서용식 수목 건축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습니다. 서용식 대표는 더 나은 주거문화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에 다수의 저서를 저술했고 환경 주거문화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작업 경험을 통해 건축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바른 주거문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건축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되새김은 물론 모든 건축 관계자가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주성이 우수한 건축물, 거주민이 쾌적한 건축물, 이웃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건축물을 계획 건축하기 위한 여러 사례들을 공유해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부천구청에서 제2회 상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2기 상인대학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상인정신, 고객관리, 마케팅, 소비자 이해, 디자인 경영, 선진시장 견학 등 전통 상점과 활성화에 관련한 기초심화 총 20개 강좌 40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명예학장인 부평구청장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오병찬, 박병국 졸업생에게 명예학장상을, 39명의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전달했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수업에 참여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 창업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가 변창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부평구도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도형 마을 선생님이 평창에서도 출범합니다. 도교육청은 마을 선생님 위촉식을 열고 133명의 마을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마을 선생님은 농업과 체육 등 12개 분야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교육할 예정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합니다. 지난 1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는 평창 마을 선생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도형 마을 선생님의 일환인데요. 관내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선생님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평창구는 이번에 133명의 마을 선생님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학교만의 교육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마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훌륭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나자라는 취지로 마을 선생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선생님은 강원도형 마을 교육 공동체 추진 계획 중 하나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교육은 학교하고 가정에서 주로 전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교와 가정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 양육에 책임을 지자라는 취지로 이 마을 선생님이 시작이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어떤 지식 중심의 교육이라면
마을 선생님은 인성이라든가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마을 선생님은 각 학교의 정규 수업이나 특강을 통해 아이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비롯한 진로 체험과 전문 교과 협력 지도 등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농업과 체육, 생태환경, 요리, 인문 상담 등 일반적인 교과목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12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이 펼쳐집니다. 저도 두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마을 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엄마 이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이 될 거고, 저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라는 이름이지만 저희가 살아온 자연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다거나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동네의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의 역할로서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또 마을의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따뜻한 세상 이야기, 또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 또 더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평창 마을 선생님은 아름다운 평창의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배경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길 원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마을 선생님 제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평창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마을 선생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을 선생님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만들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은 마을 선생님을 발굴하고 이런 마을 선생님들을 학교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론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것도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있는 어느 누구나 어른이고 아이 할 것 없이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배우는 학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서로가 그런 거를 교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산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만으로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평창 마을 선생님 제도가 지역사회의 참 교육을 이끌어내고 마을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사회는 마을과 교육의 상생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133명의 평창 마을 선생님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평창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노우보드 빅에어 경기의 테스트 이벤트가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 센터에 설치된 48m 높이의 빅에어 경기장에서 펼쳐졌으며 전 세계 23개 나라 9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신나는 음악 공연과 함께 공중에서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경기장에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1000여 명의 관중이 찾아 열띤 응원도 펼쳤습니다. 국제스키연맹과 각국 선수들은 경기 코스와 대회 운영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평창 조직위는 알펜시아 광장에 평창 마스코트집을 설치해 수호랑과 반다비의 탄생을 소개하고 강원도도 홍보부스를 마련해 평창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평창 보강 스노 경기장으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인 지방도구 간의 간판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구는 봉평면 면오니리 마을회관에서 보강 스노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주요 동선인 지방도 408호선 면온 IC에서 태기 삼거리 구간에 간판 정비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경기장 이동 구간 간판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간판을 친환경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해 올림픽 개최지에 걸맞는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9개 업소가 사업 대상이며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내년 10월 완료를 목적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군에서 지원해 추진하며 평창군 5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업소별 맞춤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농아인으로 구성된 한지나라 농아인 마을 회원들이
8번째 한지공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주관하는 한지나라 농아인마을 한지공예 작품 전시회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한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지나라 농아인마을 회원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장애 극복 의지를 다지고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18점의 한지 그림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에 이어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횡성군청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 강원지원이 운영을 맡은 강원 횡성사관학교가 제1회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능력을 키우고 고급육 생산 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20일 문을 열었던 횡성 한우사관학교가 수료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횡성 한우사관학교는 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 실습과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 강원지부에서 공동 컨설턴트 팀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 행성 한우를 다 기르는 분들이래 갖고 거기에 대해서 참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러니까 참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2017년에도 횡성 한우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번시구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이론,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농가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올 한 해 6차 산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6차 산업 추진 성과 및 성공 사례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6차 산업 추진업체와 단체, 관심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산업 추진 성과와 성공 사례 초청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6차 산업 전시 제품 관람, 올해 추진 성과와 2017년도 추진 계획 설명, 6차 산업 활성화 우수 사례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이어서 6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챙이 추억 전시관이라고 관광과 또 농촌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박, 그리고 농산물도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6차 산업으로 풀어나가려고 이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현재 강원도 117개소의 6차 산업 인증업체 중 15개소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개 업체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6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횡성한우 홍콩 첫 수출을 성사시키며 횡성한우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한 횡성군이 관내 농축 특산물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며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취재에 김하영 리포터입니다. 횡성의 농특산물이 올해 연말까지 홍콩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7월 횡성 한우가 홍콩에 첫 수출되면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횡성의 농축 특산물의 홍콩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는 횡성의 쌀, 참기름 세트, 계란, 육아공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수출 설명회를 열어 홍콩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홍콩에서 이제 호펙스라는 국제식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고 B2B 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우리 그 관내 농축 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이제는 국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저희가 확보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콩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17곳으로 한우를 포함한 육아공품, 달걀 등의 축산물과 쌀, 잡곡, 토마토, 더덕 등의 농산물, 그리고 김치, 홍삼, 참기름 등의 가공품인데요. 참기름과 들기름, 그리고 잡곡 수출을 희망하는 서원농협 가공공장 역시 홍콩 수출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역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원농협에서는 참기름, 들기름을 수출하기 위하여 용량과 그다음에 스티커 작업을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횡성산으로 생산되는 참기름, 들기름을 전량 매입하게 됨으로써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횡성군민한테는 장려금이 증가됨으로 있어 농가 소득이 증가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이 가시화된 데는 올해 7월 횡성 한우 첫 수출 이후 주문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횡성의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홍콩 국영방송인 TVB에서는 횡성 한우축제를 중심으로 횡성의 맛집,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홍콩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3천만 명이 시청하며 청정 횡성의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횡성 한우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축제 형태, 문화 형태까지도 홍콩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또 다른 우리 국내 다른 어떤 지자체부터 저희가 선점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성 한우에 대한 홍콩 현지인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횡성의 농축 특산물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횡성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농업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농특산물 홍콩 수출에 이어 내년에는 포도, 토마토, 파프리카 등 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들려오는 해외 수출 소식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HSTV 김하영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성지 순례 관광 상품화를 위해 관광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관광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시는 한국관광협동조합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애양훈과 손양훈 목사 순교기념관, 율촌 장청교회, 남면 우황리 교회를 돌아보는 여수 성지순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지역에 의미 있는 기독교 성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고 섬 성지까지 포함해 1박 2일 관광 코스로 개발하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친환경 농업 증대를 위해 생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1,000제곱미터 농지를 경영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4억 원 규모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만 유기질 비료 18억 여온과 농업 직불금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업체와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관내 관광 관련 숙박과 시설업체는 올해 초보다 3.8% 늘어난 7,15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14,28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관광업체나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토대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문도 쑥 운영 사례가 6차 산업 육성 방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은 최근 농식품부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린 6차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친환경 재배와 가공상품 개발 등 거문도 쑥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문도 해풍쑥은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실적을 인정받아 도내 향토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한 제9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셜대상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공동부문 소셜미디어 대상과 디지털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며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소셜미디어 대상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모바일을 기반으로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한
국내 35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관리를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웹툰, 웹드라마, 이모티콘 등 차별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적극적인 온라인 소통에 노력해온 점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시에서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을 인증하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자 지난 16일 화성 라운빌 아파트에서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임을 인증하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올해 도내 최초로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방차 활동 여건, 화재 예방 활동,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 분야별 13개 항목을 평가해 화성 라운빌 아파트를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과 함께 실시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인증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확산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한우 농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 한우 맛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영주시 지부는 관내 11개 중학교 학생 3,832명과 교사 466명에게 1인당 약 100g, 한우 총 430kg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영주 한우 불고기를 제공하고 영주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맛체험 행사에 장욱현 영주시장이 배식에 참여해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영주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소비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도 청소년 한우 맛체험에 동참해준 한우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6 풍기 인삼축제를 정리하고 내년에도 더 발전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장욱현 시장과 이창구 축제위원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평가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대학교 관광축제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성공적인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보고와 함께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인삼 원산지 투명성을 확보해 관광객들에게 풍기 인삼의 명성 회복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제점으로 제기된 관광객 편의 시설을 확충해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축제장을 시가지로 올라가는 문제와 노점상, 부족한 주차장 등은 향후 축제에 보완할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영주시는 2019년 인삼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둔 축제 기획과 축제장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축제인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원스테이를 개최해 선비 예절과 선비 인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서원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소수서원과 선비촌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선비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비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유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강학당에 모여 선비의 예절을 직접 체험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은 생활 예절과 가치관,
인성 전반에 걸쳐 직접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학문을 정진하고 정신을 갈고 닦은 선비들의 몸과 마음의 수양법입니다. 선비의 예절을 먼저 배운 다음에 입소식을 거행을 하고 그다음에 선비 인성 특강을 하고 우리 소수서원과 관련된 각종 문화적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유생들이 소수서원에 입소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입소하기 전에 옛 선비들이 입었던 옷과 예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하고 선비 정신을 잘 체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선비 문화와 예절 체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옛것에 대해 현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배우는 교육을 통해 선비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던 방법인 선비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오늘 그 문성궁묘 헌관으로서 참여해가지고 해보니까 선비의 정신과 뭐 기타 등등 오늘 했는 수원 스테이에 대해서 뜻깊게 교육을 잘 받고 그래 했습니다. 온고지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선비 정신을 통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 희망찬 새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신약개발 추진 원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꿈의 빛이라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미래 신약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협의체도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23개 기관 단체장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향후 신약 개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필요 자원과 인력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합의문에는 국내 대표 제약사들도 함께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했습니다. 한편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바이오 신약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신약 원천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지방비 85억 원으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해 포항시와 경상북도, 제넥신, 포스텍은 4자 간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원년 선포식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더 늘었다며 고부가가치 신약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 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만큼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